첫 종목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65,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큰 그림 안에서 한번 같이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이 자리가 이제 125일선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의 평균 종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이 자리를 이탈했던 구간이 과거 2008년도 한번 이탈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지금 16년 만에 한번 또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는 시기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거와 유사한 패턴이 어디냐면 이제 SK하이닉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네. SK하이닉스가 2016년도에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32,000원대부터 25,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때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것이 자사주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 이후로 248,000원까지 꾸준하게 추세적 상승을 이루어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뭔가에 대한 이제 호재가 끝났다. 이게 단발적인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저도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동네 구멍가게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 긴 그 뭐랄까 이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계획이 아니라 5년 뭐 또는 이제 10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을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방어용을 한번 던졌다.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을 조금은 아래로 그렇게 좀 판단하는 거라 보고 네.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 그리고 이 삼성전자 주변의 분들 보면 9만 원대, 뭐 8만 5천 원대 보여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주가에 대한 하락이 좀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저희가 제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이제 5만 원대 이때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125일선이 무너지면 그것은 이제 기회라는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금방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또 올라올 때 또 금방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 올라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꼭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5만 원대를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좀 짚어주신 것 같으니까요. 뭐 하락이 나타나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월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72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월드는 우리가 이제 조금은 과거의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정치 테마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야당 대표에 대한 뭐 뭔가에 대한 이제 법정인 네네네.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에 대한 반짝 상승이 한번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회사가 큰 이슈가 되는 기업은 아니라고 좀 봐야 네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종목은 단순적인 부분을 이제 수급이 이끌어가는 종목.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이제 재료가 나타나면 강하게 분출이 되는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모멘텀을 받으려면 결국 정치적 이슈와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에 대한 벗어날 수 있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가격대에서도 약 1%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앞에서 이루어졌던 바닥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현재 이 구간대 우리가 하단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1,600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는 현재는 이제 지지에 대한 구간으로 저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여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방에 있는 240과 480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난다면 1,700원 전후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짚어주셨고 1,700원대 가격 짚어주셨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이네요. 이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7,800원이라고 하십니다.
요 종목도 사실 AI 관련해서 좀 간간히 들리는 종목인 것 같은데 모멘텀 뭐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생성 AI 3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네. 3대장. 첫 번째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두 번째가 이스트 소프트, 세 번째가 이제 한글 컴퓨터.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 생성 AI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미흡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물어봤을 때와 한글로 물어봤을 때 답변 속도에 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한글에 대한 데이터 크기가 크고 대한민국이 만약 이제 전 세계에 미국 같은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모든 국제적 표준이 그렇죠. 한글이 한글이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네. 보면 노란색을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누렇다, 네. 노립끼리하다, 네, 네. 맞죠? 누르스름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한글에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그 생성 AI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언어를 통한 문서 AI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문서에 대한 자동화를 이루어내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문서 AI, 그리고 한글 컴퓨터도 문서 AI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챗봇 AI거든요. 한글 챗봇.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현재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는데, 다만 이제 주가를 한번 같이 크게 놓고 보시면 네. 앞서서 지금 1,000원 밴드에 있던 종목이 지금 최근까지 이제 1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언제 거냐면 2023년도에 1,000원이에요. 오. 그러고 났는데 지금 1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000% 우리가 텐배가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네. 그래 이런 텐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파동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에 대한 조정 파동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10,000원대에서 절반은 이제 50%죠. 그러면 그 가격대에 대한 조정은 이미 다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현재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저는 제한된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스트소프트나 한글 컴퓨터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더 생성 AI에 대한 순환매는 나타날 수 있고, 적어도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 한번 튄다면 앞서 이제 6,500원 밴드까지는 강한 흐름을 한번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에 특화됐다는 또 장점이 있었네요. 뭐 생성 AI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네. 홀딩하는 전략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시선 앵커는 아이폰 쓰시죠? 네네. 예. 얘가 이제 갤럭시에 폴라리스 오피스 원래 어플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 폴라리스 오피스 예, 써요. 네. 그런 이제 어플이 원래 삼성 갤럭시에는 필수 어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던 것이 네. 2, 3년 전에 이제 이게 필수 어플에서 이제 설치 어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 한번 빠졌던 거고, 최근에 다시 한번 꾸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AI 관련해서 최근에 좀 주목받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가는 17,6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조금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두산 퓨얼셀. 예, 최근에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네. 있죠. 결국에는 최근에 이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뭔가에 대한 호재가 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네네.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제 우리가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쪽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수소는 우리가 다르게 보면 신재생에 대한 부분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이런 수소 같은 청정 에너지들은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좀 더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는 이제 낙폭과 이후에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바닥 신호가 나올 때마다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조금 붙이는 양상들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번에도 또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다 보니까 반등을 좀 붙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만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 네. 11월 28일 날 이제 국내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제가 판단할 때는 동결할 가능성이 올해는 좀 높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에 대한 시세를 좀 붙이기에는 트럼프 시대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거는 이제 내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주가가 한번 강한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하방을 열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탄력을 조금 잃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있는 이런 14,000원대 밴드 전후까지는 조금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좀 전략으로 좀 지켜보는 전략. 저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한 14,000원대 부근 되면 한번 다시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힘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소 쪽 사실 좀 관심이 적어진 부분도 그죠.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 인하라든지 관련해서 어떤 시세가 당장은 나올 이슈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14,000원 전후로 짚어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두 종목입니다. 네네. KMW하고 네.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KMW랑 콘텐트리 중앙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KMW 먼저 우리 이상열 대표님 연결해서 궁금한 점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네. 방송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제가 KMW는 매수가 23,416원, 손실이 65%가 넘어가고 아유. 있고 네, 비중이 10%지만 10%고 콘텐트리 중앙은 25,410원. 얘도 손실이 65%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네, 얘네들을 제가 2023년도에 처음 주식할 때 너무 몰라가지고 어떤 리딩방 대표님을 너무 믿어가지고 금액이 커서 얘를 손절하기에도 너무 바닥이라서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콘텐트리 중앙이 비중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KMW가 KMW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도 비중인데 근데 그 대표님을 믿고 금액이 조금 크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죠. 이제 KMW가 과거 이제 네. 2019년도에 네. 그때 이제 5G가 한창 처음에 이제 통과되고 시험되면서 확장되다가 그때 네. 주가가 한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보면 네.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8,1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 사실 이런 KMW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자율주행의 전제는 결국 이제 통신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자율주행이 빈틈없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 KMW 같은 경우에도 네. 뭔가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빠졌던 거지 네.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생각보다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지금 보면 지금 이제 화면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240선과 480선이라는 게 네. 1년간의 평균 종가와 2년간의 평균 종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네.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네, 주가가 네.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낙폭과대가 네. 트렌드니까 네.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힘드시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들고 네. 가셔야 된다. 좀 마음을 네, 좀 굳게 감사합니다. 다지시고 네, 기다렸다가 그럼 거의 어느 정도 본전 탈출은 가능할까요? 24,000원대 얘기하시는 23,416원, 23,500원. 예, 아니 뭐 지금 네. 주가가 이제 너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네, 벌써부터 네. 이제 우리가 뭐 김치국 한 드링킹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지금 네. 현재는 일단은 네. 15,000원 넘어가는 것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5,000원이 되면 그때 한번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컨텐트리 중앙이라는 기업인데 네. 최근에 이제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네. 되는 게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은 기업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래요? 7,900주 네. 거래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소외되는 종목이나 또는 이제 공모주들이 더 큰 피해를 받아요. 자, 아, 네.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강남 지역 말고는 부동산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죠? 네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강남은 주도주라는 거고 다른 쪽은 네. 옆에서 개별주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네.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네. 대한 개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주도주 패턴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네. 주는 거니까. 그럼 네. 현재 이 컨텐츠리 중앙도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깜짝 급등을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뭔가에 네.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다. 다만 아, 최근에 이제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뭐 또는 네. K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더 사지는 마시고요. 더 사지는 네. 마시고 앞서 있던 구간이었던 한 11,000원 밴드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요 몇 주 안에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11,000원 밴드. 네네. 네네. 그 밴드에 한번 올라오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낙폭과대 종목군들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으로 조금 대표님. 위안을 좀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가 11,000원대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자리인가요? 한 번만에 돌파는 좀 힘들죠, 사실. 한 번만에 그래요? 돌파는 조금 힘들고 또 시간이 네네. 조금 소요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지수가 같이 오르고 있으면 네. 종목 교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그때 네. 지수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좀 더 네. 들고 가시는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온 상담 2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이 G2파워입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한 5% 정도. G2파워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주실까요? G2파워가 최근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단타 흐름이 좀 붙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침마다 이제 보면 이제 검색기에 좀 많이 노출되고 사실 네네네. 이제 최근에 텔레그램이나 이런 네이버 카페에서 조금 돌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이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이제 윗꼬리가 많이 네, 달리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단타 물량들이 애법 있다라는 거죠. 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 종목이 변동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자 여기에서 지금 10월 29일 날 10,000원대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까지 빠진 7,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여기 단기적으로 요게 이제 30%가 지금 빠진 거고 그 7,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1,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또 단기적으로 약 40% 이상이 또 단기간에 또 뽑아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한번 윗꼬리가 좀 달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저런 차트는 집중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거래량이 오를 때마다 윗꼬리가 달려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럼 지금 보면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마다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체결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제 거래량이 1,400만 주가 터졌다. 그런 1,400만 주는 누군가는 팔았고 네. 누군가는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상계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지금 5,000원, 6,000원 밴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11,000원 밴드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세력이라면 11,000원대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세력이라면 6,000원대, 5,000원대 보유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11,000원, 1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의 심리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단 자리가 이탈되면 그때는 반드시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이제 네. 9,000원 밴드. 9,000원 밴드가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주가가 한번 빠지는 거니까 이 자리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한번 해보시되 대신 9,000원 밴드를 손절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000원 선을 손절선으로 잡아주셨고 단타 물량이 좀 붙었다. 변동성도 좀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올 바이오파마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3,700원이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대표님? 오늘도 지금 얘는 빠지고 있거든요. 또. 네, 미국장에서는 오늘 1라112가 반등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미국장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상당한 하락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하락이 좀 나타났던 구간들이 좀 존재를 하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머금으면서 신고가를 한번 갔다가 지금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자리를 조금 잡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오늘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5분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오늘 5분봉상에서 9시 20분경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제 알테오젠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 알테오젠도 보면 9시 20분경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붙이는 움직임이었고, 리가캠바이오도 네네. 보면 9시 20분경에 마지막 반등을 좀 붙이는 자리였죠, 그죠? 그 자리가 바닥을 형성하고, 그리고 지금 뭐 ABL 바이오 똑같은 시기에 바닥을 또 형성하는 구간이었고, 오늘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자 똑같은 시기에 지금 바닥을 좀 형성하는 구간들이었는데, 제약바이오가 강한 폭풍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지수도 반등을 나오는 네네.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가져가야 되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하락폭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또 2,490포인트 이제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이 지수만 조금 올라가면 이런 한올바이오파마는 주도주 패턴이었기 때문에 또 금방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좀 더 홀딩하시면서 45,000원 밴드까지는 좀 더 강하게 탄력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짚어주면서 반등해 주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그래도 강보합권은 좀 올라왔거든요. 어쩌면 이 시점이 제약 바이오를 다시 가져가야 하는 시점이 아닐지 일단은 좀 홀딩하고 가져가는 전략 쪽으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략이 아니고 다음 종목 또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딥노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9,7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딥노이드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 AI 의료 뭐 요쪽 지금 계속해서 들리는 네. 단어잖아요. 좀 핫한 섹터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밀리는 걸 보면 어떻게 좀 전망을 살펴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또 이 의료 AI 네 종목이 있죠. 그 네 종목이 이제 뷰노, 루닛, 그리고 이제 JLK, 네. 딥노이드 이렇게 네 개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흐름이 조금 약한 것이 이제 딥노이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이제 루노하고 뷰닛은 먼저 달려갔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붙었던 것이 JLK가 의료기기와 함께 붙으면서 올라왔고 지금 딥노이드가 가장 마지막에 붙어서 올라온 네. 기업인데, 제가 이 설명을 왜 먼저 드리냐면 오늘 시장에서 지금 루닛이나 뷰노도 좀 주가 좀 종목이 조정폭이 좀 네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의료 AI라는 것을 조금 한번 판단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 의료 AI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기업이 IB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 예. 그 IBM이라는 기업이 과거 이제 왓슨이라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런 AI 시대를 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 희선 앵커도 만약에 이제 경력 30년 된 의사 네. 선생님이 계시고 네. 우리가 이제 막 만들어진 들어와서 이제 전공이 끝나고 전문의가 네. 됐던 의사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본인의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전 그래도 경력이 오래되신 네. 분한테.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가 네네. 네.
그래도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경력이 오래되고 인지도가 있는 분한테 네. 맡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더라도 왓슨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내 수술은 경력이 높은, 경력이 많은 사람 의사분한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료 AI가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딥노이드라든지 뷰노나 루닛이 움직였던 것은 사실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그렇게 움직였던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품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서 이제 주가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온 것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에 하락했던 구간에 대해서 반등을 이제 붙이는 과정에 놓여 있는 거지 이게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바닥을 한번 형성되고 상단에 대한 자리, 그러니까 이제 7,500원대 전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해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상승 추세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7,500원대에 대한 부분을 돌파가 시도가 된다면 그때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에 이런 맹점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이 배경을 좀 듣고 나니까 오늘의 조정 또 그동안의 이 상승 흐름이 어떤 기술적 반등일 수 있겠다. 또 차트적인 분석을 봤을 때 그래도 바닥은 형성이 됐다고 보시니까 말씀해주신 7,500원 선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로보티즈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6,1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 친구도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2만 원 선 아래로 좀 내려간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은 뭐 너무 네. 공공연한 사실이고 로보티즈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 제가 이상 로보티즈잖아요. 이상 로봇. 네. 그러면 이제 로보티즈. 그래 로보티즈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종목이 로보스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둘 다 보면 이제 지분 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자, 이 회사가 잠깐만요. 제 여기 차트를 보면서 지분 구조를 보시면 LG전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하고 같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은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이제 되는 내용들이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 BMW 공장이나 또는 이제 테슬라 공장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무인화 공장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꺾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도 보면 이런 관절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여기도 손목도 네. 관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계에 들어갈 때 하는 얘기가 이제 감속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절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감속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컵 같은 거를 이렇게 있으면 컵을 사람은 이렇게 살짝 쥐잖아요. 네. 근데 휴대폰 같은 거는 세게 쥐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이거를 세게 쥐고 약하게 지는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네네. 이게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속기가 강약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로봇 왜 앞에서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네. 로보티즈는 거기에서 이제 RV 감속기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감속기가 아니라 조금은 큰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한 것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기업인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고민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만 조금 올라올 수 있다면 충분히 로보티즈도 강한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은 홀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로봇주들 순환매가 한번 돕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환매를 조금 보면서 홀딩 의견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 뭐 최근에 순환매 돌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이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 중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시장이 올라온다면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만큼 일단 홀딩하는 전략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와 있는 상담이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이마트요. 이마트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2만 원이고요. 네. 20%요. 12만 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마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 그죠?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힘드셨겠습니다. 네, 한 2년 정도 걸린 전에 산 것 같아요. 2년 정도. 네,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오는데 제가 그림 한 개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요 혹시 이 사람 보셨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고 해서 트럼프 아들, 첫째 아들이거든요. 네. 예, 오늘 기사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이 정용진 씨하고 이제 트럼프 주니어하고에 대한 친분 이런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사실 이마트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소매 판매가 어떻고 소비 지표가 어떻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다만 네, 네. 지금 2년 동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빠져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온라인 배송이 많아지고 저녁에 장 보러 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집에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쿠팡이라든지 새벽 배송으로 배송하고 그렇게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에 대한 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는 분리할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는 저런 이제 이슈들은 단발적인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본업 자체에서는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기의 실세가 트럼프 주니어라는데 그 주니어와 정용진 씨 간의 이런 친분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네.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네.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될 때예요, 사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컸지만 저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앞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자리, 그 자리가 네. 지금 보면 가격 부분으로 한 7만 원 전후에 대한 가격이 되는데 네. 그 자리까지는 한번 저는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신다면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 네, 9만 원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가격은 조금 힘들까요? 그 가격대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으로는 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주가는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붙어 옵니다.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붙어 오고 다만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현재 10만 원대 가격대부터 이제 급락이 나온 자리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되돌림 파동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10만 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일단 지금 뭔가를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네. 시간적 여유는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네. 대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7만 원, 조금 길게 내년까지 본다면 그래도 한 10만 원대까지는 돌아설 수 있는데 10만 원대까지 돌아서려면 금리 인하도 있어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소매 지표가 좀 살아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경제 실물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 제가 단기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되시면 10만 원대까지도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 좋고 대신 추가 매수는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추가 매수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급락이 오면 급등이 온다 이런 좀 멘트도 같이 해주셨고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DS 단석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6만 3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도 최근에 상담했던 종목인데 주가 흐름 뭐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도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네이버 카페나 텔레그램 쪽에 많이 도는 종목 중에 한 개죠. 뭐 DS 단석 다 유명한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넘어갔던 가격대를 보면 여기에 우리가 가격이 8만 원에 7만 5천 원짜리가 매집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고가 권역에 17만 5천 원, 2배 이상 넘어갑니다. 네. 2배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고점에. 자,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거래량이 모두 다 나온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밑에서 올릴 때 부양할 때 거래량이 아직은 더 많은 상황이고 네네. 고점에서에 대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오.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단발적으로 보면 자 여기 14만 원짜리가 윗꼬리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저항을 부딪히고 돌파가 쉽지 않았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그냥 이 개미들을 조금 휘둘려야지만 주가는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흔들기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2만 원대까지 한번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 한번 공략을 저는 해볼 수 있는 전략. 네. 지금은 조금은 고점에 맞고 지금 빠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더 매수로 진입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보다는 추가적으로 한번 빠졌을 때 뭐 12만 원대 정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다시 하는 매수해보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문자 한 종목 정도 더 봐볼 텐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9,920원이십니다. 요 가상화폐 뭐 STO 요쪽 저희 대박전국에서도 네. 많이 언급을 네, 해주셨던 그렇죠. 네. 부분인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좀 올라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 지금 행보를 하는 것은 11월 28일 날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신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이자가 좀 더 내려갔을 때 투자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STO라든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나 또는 이제 창투사 요즘에 다 주가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 빠졌던 이유들이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는 쉽게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조금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저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법제화 추진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종고점을 돌파하는 만 원대는 좀 더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뭐 이것도 거래는 크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네.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는 자리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금리 동결과도 연관이 있네요. 결국 금리와 관련되어 있겠죠. 이런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시간적인 문제일 뿐 전망은 좋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하는 전략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6,200원이라고 하시고 현재가는 5,030원 정도 되십니다. 요것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제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바닥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고 바닥 신호 나오니까 또 반등 나오고 바닥 신호 나오니까 반등 나오죠. 그죠? 왜 이런 반등이 나오냐 정확하게 들어맞냐 하면 그만큼 차트를 누군가는 이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처럼 이렇게 규칙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바닥일 때 여기 항상 반등 나온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네.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세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세력주들에게 중요한 것이 언제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네. 보면 240선 밑인데 불구하고 항상 보면 윗꼬리는 많이 달리지만 저점을 지금 올리면서 계속 이제 모아가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거래량들이 주가가 한번 부양시킬 때마다 거래량에 붙는 과정들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붙는 과정이 앞에서 이루어졌던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적어요. 네. 그럼 앞에 거래량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유통 물량 안에서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거래량이 10주라면 5주는 누군가 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한번 강하게 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상단에 있는 자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6,200원에 6,500원짜리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홀딩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알아가는 게 많네요, 대표님. 네, 이런 종목은 매매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뭔가 이제 이슈가 나올 때는 붙으면 네. 안 되는 종목이죠, 사실. 오히려 이제 조금 잠잠해질 때 그때 가격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고 6,200원쯤에서 다시 보는 전략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실리콘투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리콘투 들어와 있고 매수가는 37,400원이라고 하시네요. 매수가랑 조금 멀어지신 상태인 것 같은데 실리콘투도 한참 뭐 이렇게 좀 출렁여서 깜짝 놀랐다가 그래도 오늘도 사실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길게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3분기에 생각보다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생각만큼은 아니었다. 뭐 그게 이제 좀 컸던 것 같고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보호 관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주가에 대한 좀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미 이제 화장품주들은 중국발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미국발 그쵸, 모멘텀에 네네.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진행하면서 화장품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 주가는 지금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으로는 최악에 대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신규 매출을 뚫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보편 관세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짱 황이네 이런 상황이지만 주가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뭔가에 대한 이제 작은 모멘텀이라도 터졌을 때는 이런 종목도 빠르게 또 올라오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금 자리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들도 트럼프에 대한 당선을 예측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한번 들어왔을 때는 강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건데 오히려 그 흐름이 들어왔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가격을 본다면 한 39,000원 밴드 정도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